1991년 9월 15일 저녁, 미국에선 나사의 디스커버리호를 통해 대기권 밖의 우주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스페이스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합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송이 시작하고 고작 몇 분이 지났을 무렵 대기권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 비행체들이 지구의 주변을 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구 밖을 비행하던 비행체 중 한 대가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려 했고,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지구에서 광선 같은 것이 발사가 됩니다. 지구에서 발사되는 섬광을 피해 비행체는 엄청난 속도로 방향을 틀었고 대기권을 벗어나 도망치듯 다시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생방송 중에 예상치 못한 방송이 나가버리자 즉시 디스커버리호는 주파수를 암호화해버렸고, 생중계가 되던 영상은 나사의 긴급 지시로 영상 송출이 중단됩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당황을 했고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방송을 녹화를 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은 해당 장면을 돌려보며 CNN과 MBC 등 여러 방송국에 이를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놀라운 영상은 방송국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1991년 9월 20일 사람들의 반응과 제보가 사그러들지 않자 나사 측은 여러분이 본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며 비행체와 섬광은 우주를 떠다니는 얼음 결정체였습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논란의 영상과 나사의 공식 입장에 대해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천문학 교수인 잭 캐셔와 그의 의견을 지지하는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힙니다. 그러며 나사 측의 해명에 반박을 가하는데요. 영상에 나타난 비행물체와 디스커버리호와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였고, 측정 결과 비행체는 무려 1km가 넘는 거대한 비행체였습니다. 움직임의 속도를 가늠했을 때 비행체는 마하 73이 넘는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지구에서 섬광이 발사되는 것을 감지하고 방향을 틀어 날아가는 속도는 무려 마하 285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마하 1은 소리의 속도 음속이기 때문에 이는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점은 비행체를 향해 지구에서 발사된 섬광의 속도는 마하 500이 넘는 속도였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조사가 알려지자 지구로부터 발사된 광선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에서 발사된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됩니다. 마하 500이 넘는 속도로 발사된 공격용 광선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광선이 우주에서 지구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막기 위한 감춰져 있던 무기였을 것이라 짐작을 하게 되며, 그 존재를 밝히기 위해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섬광이 발사된 시간과 위치를 추적하며 인근 여러 곳을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예상 발사 지점은 두 곳으로 지목이 됩니다. 한 곳은 호주에 위치하고 있는 엑스마우스 베어 부근의 노스웨이트 케이프 군사기지였으며, 다른 한 곳은 존재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호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 국방 비밀기지인 파인갭이었습니다. 파인갭은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 남서쪽에 위치한 미국과 호주 합동 군사기지이며 세계 최대의 인공위성 기지국이기도 하며 33개의 인공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외부는 특이점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지하에 건설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내부에는 1000여 명 이상의 과학자와 연구진들이 근무를 하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를 도감청할 수 있고 지하 8km 아래까지 이어진 초대형 안테나와 핵 발전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파인갭은 호주의 51구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도 UFO가 자주 목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51구역과 같이 비밀 첨단 무기를 개발하거나 외계 기술이 있는 곳이라는 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추정이 되고 외계 비행체를 격추시키려 했던 비밀 무기에 대한 영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자 잭 캐셔 교수와 연구진들이 1997년 호주 정부에 의서를 보내고 공식적으로 국방성에 파인갭 출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파인갭의 출입 허가 요청은 모두 거절이 됩니다. 파인갭은 51구역과 마찬가지로 인근 수십 킬로미터가 접근 금지 구역이며 사진 금지, 비행 금지 구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접근할 경우 체포되거나 사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인갭의 공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수십만 볼트의 전류벽이 설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영상과 더불어 파인갭에 대한 의혹까지 점차 증폭이 되어가자 잭 캐셔 교수와는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나타나며 영상 속 물체들은 우주의 쓰레기와 얼음 결정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파인갭 역시 언론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개를 하라는 요청으로 호주 정부가 국방성에게 파인갭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법정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국방성은 이를 거부했고 호주 총리도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초특급 비밀기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호주 국립대 안보 전문가인 데스볼 교수에 의하면 과거의 파인갭은 항공기나 우주선 통제, 핵무기 감시와 통신 감청 등을 수행하는 비밀 정보 수집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무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장소라고 합니다. 여담으로는 인터넷이 활성화된 후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파인갭이었을 만큼 궁금하고 비밀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주 비행체를 향한 섬광은 얼음 결정체의 착시 현상이었다라고 발표를 하며 혹시 플라즈마를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던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플라즈마를 무기화하는 연구를 했었다는 사실이 2003년에 밝혀집니다. 영상을 보면 마치 비행체가 접근하는 걸 계속 감시하고 있던 것처럼 순식간에 섬광이 쏘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의 격추가 될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동안 격추를 시켰던 비행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를 향해 접근하던 비행체는 무엇이었는지, 지구에서 발사된 섬광은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나 비밀스러운 파인갭. 세계적 물리학자였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접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 원주민은 몰살당하고 식민지화된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구는 예전부터 우주의 무언가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